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원자재는 커피의 원재료죠. 원두입니다. 일단 원자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오랜만에 분석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자재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좋은 마음 기쁜 닭의 멤버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이미 2020년도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고 중간중간 원자재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봤던 것도 사실이에요. 다만 지금에 와서야,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해 있는 지금 와서야 다시 한 번 더 원자재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원두 ETN은 제2호뿐만 아니라 이제 구리, 알루미늄, 아연이 섞여 있는 DBB라던가 혹은 농산물 이제 펀드인 DBA 같은 경우도 가격 상승이 꽤나 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흐름이 물론 중간중간 꺾일 수는 있습니다. 중간중간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커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러니까 지금의 농산물이라던가 이런 원자재 가격을 펌핑시키는 요소는 몇 가지 좀 분명한 요소들이 있어요. 일단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국제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이제 화폐 성수로 인해서 통화가 많이 풀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연스레 유가와 천연가스의 가격도 상승하는 것이고 이런 유가가 상승하면서 비료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죠. 비료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산물의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도 농산물의 일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브라질이 이제 거의 독과점적으로 커피의 원두를 이제 수출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브라질에 대한 기후라던가 혹은 경제적인 상황, 정치 이슈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로 꼽힐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더 근원적으로 보는 커피에 대한 성장세를 보는 이유는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중국은 차로 워낙에 유명하죠. 전 세계 특히 대한민국이라던가 미국, 일본이 이제 커피를 통해서 카페인을 섭취해 왔다면 중국은 그냥 차를 마시면 자연스럽게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딱히 커피에 대한 수요가 많지가 않았어요. 커피에 대한 수요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어떻죠? 특히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특히 젊은 세대층을 통해서 커피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커피의 수요가 증가하면 원두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원두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원두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이 이제 바로바로 빵 공장이 아니죠. 빵처럼 바로바로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함에 있어서 공급의 이를 받쳐주지 못할 경우 꽤나 장기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특히 농산물의 가격 상승을 봤을 때에도 지금 같은 인플레 시대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속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좀 이런 커피에 대한 성장세 그리고 커피가 성장함에 따라서 원두에 대한 가격 상승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 이제 커피에 대한 그런 수요가 1년 기준으로 한 명당 10잔이 안 됐어요. 중국인 같은 경우는 1년에 10잔 이하의 커피를 마셨습니다.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는 365잔이 넘어요. 367잔, 378잔 이런 식으로 연구 자료마다 좀 다른데 360잔 이상의 그런 하루에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이고 1년 동안 367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330잔 정도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프랑스라던가 유럽은 말할 것도 없죠. 프랑스는 500잔 이상 마시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중국의 이제 연간 커피 소비량이 9잔밖에 안 된다는 점, 10잔 이하라는 점은 굉장히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 만약 이러한 중국에서 커피 소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경우 과연 지금의 커피 시장, 지금의 원두 시장은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중국인들이 한번 맛을 본다거나 중국인들이 소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에는 거의 품절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거의 완전히 씨가 마르는 듯한 그런 마구잡이적인 그런 소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 외적인 부분들,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던가, 화폐가 많이 풀림으로써 통화 손수가 효과가 나타나고 통화 손수로 인해서 자연스레 인플레 현상이 나타난다던가, 아니면 노동자들이 특히나 기본소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대두화되면서 혹은 새로운 일거리라든가 소일거리가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런 힘든 일을 하는 대표적으로
농산일이 있겠죠. 이런 힘든 일을 하는 인력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농산물이라던가 커피에 대한 생산량도 줄어들게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특히 뭐 기온이 작년을 필두로 해서 다시금 낮아지고 있어요. 기온이 지구 온난화다 보다 해서 높아졌다가 다시금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저는 꽤나 주목할 부분이 좀 될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태양 에너지가에 대한 그런 변화라던가, 혹은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기후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만약에 이런 사이클을 타면서 기온 하강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농산물의 생산물은 지금으로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도 꽤나 좀 주목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들, 외적인 모든 면들이 농산물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들조차 커피에 대한 맛을 깨달아 가게 될 경우, 당연히 이쪽에 대한 가격 상승이 좀 있을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인들의 MZ 세대만 해도 4억 명 정도 가까이 돼요. 네, MZ 세대만, 대한민국에서는 MZ 세대겠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좀 젊은 세대만 하더라도 4억 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 4억 명 이상의 인구가 지금 커피의 맛을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노년층, 중장년층,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차를 주로 소비했다면, MZ 세대, 조금 더 젊은 세대는 커피를 주로 소비하는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점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좀 주목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루이싱 커피도 물론 이제 회계 이슈로 인해서 증시에서는 퇴출이 되었지만, 물론 전문 투자자라던가 기관 투자자는 루이싱 커피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할 수가 없게끔 이제 완전히 좀 상장 폐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땐 중국의 커피 시장이 굉장히 좀 망하고 있다거나 혹은 망해간다는 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루이싱 커피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루이싱 커피는 사상 최대 매출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계 이슈로 인해서 상장 폐지된 것이지, 정말로 기업이 망해서 폐지된 것은 아니라는 점. 그 외에도 매너커피라던가 혹은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에 대한 성장도가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나타난다는 점도 저는 꽤나 좀 주목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상하이라던가 베이징 이쪽에서는 커피에 대한 소비량이 꽤나 좀 증가하고 있어요. 사람 한 명당 이제 1년에 50잔 이상의 그런 커피를 소비하고 있을 만큼, 사실상 이쪽에 대한 소비량이 1인당 50잔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체적으로 10잔이 안 된다는 점은, 그만큼 여전히 중국의 지방도시라던가 혹은 중장년층이라던가 이쪽에 대해서는 소비에 대한 그런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이고, 다만 신도시에서 혹은 대도시에서 이런 MZ 세대들을 필두로 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점차 중국 전역으로 퍼지게 될 경우, 지금으로선 거의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커피 소비량이 중국으로부터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MZ 세대라고 하죠. 중국의 젊은 층은 이미 물론 중국 전역이 아니라 이제 상하이라던가 베이징 이제 대도시를 기준으로 이미 1인당 200잔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Z 세대만으로 쳤을 때에는 200잔을 넘어섰다고 해요. 그만큼 대도시에서 먼저 이런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고, 대도시에서 불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방도시로도 퍼진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 커피에 대한 중장기적인 가격 상승, 그러니까 원두에 대한 중장기적인 가격 상승도 저는 꽤나 좀 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농산물 아니면 원자재, 구리, 알루미늄, 아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중장기적인 가격 상승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 외에도 커피 같은 경우도 충분히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월봉으로 봐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최저가, 코로나 대비해서도 두 배를 간신히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원자재 자체가 지금 주식에 비해서는 역사적인 저평가인 것은 맞아요. 물론 원자재도 많이 올랐지만 그 전에 주식은 이미 10년 이상 동안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에, 원자재가 주식에 대비해서 여전히 역사적인 저평가라는 점을 봤을 때에도, 결국 가격 전가가 힘든 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가는 폭락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원자재에 대한 그런 비중도, 원자재에 대한 관심도 점차 확대하는 것이 저는 지금으로서도 충분한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그 중에서도 원두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그 본원적인 이유로 중국의 소비량 증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